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지구촌 개벽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7월 23일 카이스트는 생명과학과 허원도 석좌교수와 물리학과 박용근 석좌교수 공동연구팀이 빛을 이용해 세포 내 단백질과 mRNA를 원하는 시점에 저장하거나 방출할 수 있는 신개념 분자 제어 플랫폼 릴리저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광유전학 기술은 빛으로 생체 분자를 응축하거나 분해할 수 있었지만 세포 내 다양한 분자들이 섞여 있는 특성상 특정 단백질이나 RNA만을 선택적으로 조절하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릴리저 기술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특정 생체 분자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인공 단백질 복합체를 통해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서 분자의 저장 및 방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릴리저는 청색광에 노출되면 분해되고 빛이 없는 암흑 상태에선 다시 결합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다양한 세포주와 신경세포, 생쥐의 간 조직에 적용해 실제 작동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단백질 릴리저는 세포 형태의 변화, 신경세포 내에서의 국소 단백질 활성 등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데 성공했으며 mRNA 릴리저는 세포질 내에서 단백질 생성 시점을 빛으로 조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세포 내 생화학 반응을 외부 자극인 빛을 통해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약 개발이나 뇌신경세포 연구, 차세대 세포치료제 개발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허원도 교수는 릴리저 플랫폼은 단백질과 mRNA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범용 도구라며 향후 크리스퍼-캐스 유전자 편집 기술이나 바이러스 전달 기술 등과 결합해 정밀 의료도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적 권위의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게재됐습니다. 카이스트가 주도한 이번 연구는 생명과학과 물리학, 나아가 의학학의 융합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해역에만 2,700만 톤에 달하는 나노플라스틱이 존재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인간의 침, 혈액, 정액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바다에 퍼져 있는 보이지 않는 플라스틱의 실체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덜란드 왕립해양연구소와 위트레흐트 대학교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네이처를 통해 해양 오염을 유발하는 나노플라스틱의 실제 추정치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크기가 1마이크로미터 미만인 플라스틱 입자가 북대서양 전체에 퍼져 있으며 그 총량이 무려 2,700만 톤에 이릅니다. 연구팀은 아조레스 제도에서 유럽 대륙으로 향하는 북대서양 항로 12개 지점에서 채취한 해수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는 간과되었던 미세보다 더 작은 나노 단위 플라스틱이 바다 전체에 퍼져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과학계가 대부분 거대 플라스틱과 미세 플라스틱에만 집중해왔던 한계를 지적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해당 연구의 공동 저자인 헬게 니만 박사는 나노플라스틱은 인간의 뇌 조직에서조차 발견된 바 있으며 이미 생명체의 깊은 곳까지 침투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나노플라스틱은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오거나 공중 낙하 혹은 기존 플라스틱이 햇빛과 파도에 의해 분해될 때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로도 사라진 플라스틱 역설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연구팀은 이번 샘플에서 플라스틱의 주요 성분인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나노플라스틱이 다른 분자에 가려졌거나 다른 해역에 더 많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니만 박사는 나노플라스틱은 정화가 불가능하다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플라스틱 오염을 막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인간 활동에 따른 해양 오염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조선 동맹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었습니다. 핵심은 한국의 조선 기술을 미국 해군력 강화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철강과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받는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7월 24일 양국 간 조선업 협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으로 명명된 이 구상은 미국 조선소의 현대화, 해군 함정 정비 및 수리 확대, 일부 군함의 한국 조선소 건조 등 폭넓은 협력안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중국의 해군력 확대에 대응해 미국 조선업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1998년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한 경험도 있어 한국과의 협력에 우호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배경에는 중국의 급속한 해군력 팽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234척의 해군 함정을 보유해 219척의 미국 해군을 수적으로 앞질렀습니다. 특히 최신 구축함과 항공모함의 증강 속도가 빨라 미국 조야 전반의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한화오션은 미 해군 함정 정비 계약을 다수 수주했고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며 현지 기반을 확대했습니다. HD 현대 역시 미국 방산조선사 및 해운사와 손잡고 본격적인 진출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양국 협력의 현실화에는 여전히 높은 장벽이 존재합니다. 미국은 존스법과 번스-톨레프슨 수정안 등 자국 내 건조 및 운항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조선 인프라 노후화와 인력난도 해결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선체 일부를 한국에서 제작하고 조립을 미국에서 하는 방식이나 특정 조선소를 특별협력구역으로 지정하는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선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통상 이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미국 해군 함정의 정기 수리를 한국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관세 협상의 유력한 지렛대로 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국내 OTT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구독률 과반을 돌파하며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동통신 전문조사기관 컨슈머 인사이트가 7월 20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이동통신 기획조사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구독률은 54%를 기록해 작년 하반기 대비 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국내 OTT 시장에서 한 플랫폼이 과반수를 넘어선 첫 사례입니다. 뒤를 이어 쿠팡플레이가 35%를 기록했으며 유튜브 프리미엄과 티빙은 각각 21%, 디즈니 플러스는 13%, 웨이브는 1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연이은 K 콘텐츠 흥행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 넷플릭스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글로벌 시청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한국 작품들이 전 세계 시청 순위에서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시즌1이 2021년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시청수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 6월 공개된 시즌3는 사흘 만에 약 7,200만 시청수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93개국에서 탑 10 1위를 기록하며 K-드라마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전 시즌 누적 시청수는 2억 3,100만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는 상반기 3,500만 시청수를 기록했고 공개 첫 주 비영어권 TV쇼 부문 4위에서 시작해 3주 차에 1위에 올랐습니다. 의료계를 배경으로 한 중증 외상센터는 3,400만, 약한 영웅 클래스 1과 클래스 2는 각각 2,200만과 2,000만 시청수를 기록했습니다. 또 하나의 주목할 작품, 바로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지난달 20일 공개된 이 작품은 공개 한 달도 되지 않아 3,700만 시청수를 넘겼으며 플릭스 페트롤 집계에서 31개국 1위, 90여 개국에서 탑 10에 올랐습니다. 음악 시장에서도 돌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OST는 빌보드 핫 100 전곡 차트인에 성공했으며 걸그룹 헌트릭스의 골드는 4위, 보이그룹 사자보이즈의 유어 아이돌은 14위를 기록했습니다. 앨범 전체는 빌보드 200에서 5위에 오르며 음악계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하반기에도 K 콘텐츠의 물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배우 김남길, 김영광 주연의 스릴러 트리거를 시작으로 에마, 은중과 상연, 다 이루어질지니 등 다양한 신작이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K 콘텐츠의 지속적인 성공은 넷플릭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 콘텐츠 산업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